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경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보죠. 부동산 얘기 좀 짚어봅시다. 오늘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하게 의지를 또 표명했어요. 계속해서 잡겠다고. 네. 지금 국토부에서도 같은 날 자료가 나왔고 대통령의 표현에도 등장을 하는데 국토부의 자료에서는 주저없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 예.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겠다. 굉장히 의지가 담겨있는 발언들인데 대통령이 그 내놓은 답변을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투기를 잡고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고 원상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9억 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었는데 풍선 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금이 오르는 식의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예. 예의주시한다. 여기까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이 어쨌든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 약발이 먹혀들겠죠. 그래도 약간은. 지금 일단 116 대책 이후에는 거래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뭐 한겨울에 이사하는 수요가 많이 없기도 합니다만 전년 대비 그 전후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거래 자체가 한 80% 정도 줄었으니까 숨죽이는 관망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고 있는 그쪽 집값까지 강력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글쎄요 추가 대출 규제 이런 게 나오거나 예. 전월세 상한제가 나오거나 뭐 최근 독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일단 한번 세를 주면 5년 동안은 사람을 못 나가게 한다거나 예. 월세를 못 올리게 한다거나 뭐 이런 대책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글쎄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또 다른 우회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부동산 정책에만큼은 좀 단언하기가 어렵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러면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일단은 안정됐다. 15억 원 이상. 예. 그러니까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던 그 기준점 이상의 주택들은 보면 상승폭이 한풀 꺾였구나 이게 예. 통계로 눈에 보이는데 대신에 여기에 몰려가려고 했던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성격이 애매합니다만 그 자금들은 9억 원 미만 주택으로 몰리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상 주택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로 가고자 하나 이른바 총알이 모자란 그런 분들은 전세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물려있는 그쪽은 전세금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또 사실입니다. 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일단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총선 결과도 아마 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총선 결과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예. 이 15억 원 이상 아파트 호가를 낮춰서 내놓은 매물도 좀 있습니까, 지금? 그 대책 초기에는 이제 초급매의 경우에는 그 호가가 좀 낮춰서 나온 그 물건들이 있었어요. 예. 뭐 잠실 재건축이랄지 은마랄지 이런 쪽에 우리는 24억 원 미만으로 안 판다 했던 것들이 뭐 보유세는 올라간다고 하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몇 채 내놓은 것들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쪽이 보다 정확합니다. 예. 그 집값이 또 만약에 꿈틀대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더 높이고 거래세는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대통령 발언의 그 전문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예. 원칙적으로 그게 맞다. 그 방향이 맞는데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의 주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는 이게 어찌됐든 집을 가지고 돈을 번 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예. 이걸 지나치게 세율을 낮춰주는 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 함께 나왔습니다. 불로소득이니까요. 네. 예.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발하는 것은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실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간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고 투기하고 사실은 한 끗 차이예요. 예. 보통 보면 뭐 내로남불 이런 단어가 표현을 해주듯이 나는 투자 수요인데 남들이 보기엔 투기일 수도 있고 한 채에서 두 채로 가는 게 어떤 분들 입장에선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가는 분들 이분이 투자일 거냐 투기일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무 자르듯 정리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글쎄요. 규제가 점점 강력한 규칙이 끊임없이 주저없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하고 너무 대립하는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회의론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도 앞날을 예측하는 게 좀 다 다르던데 네. 어떤 사람은 지금이 최고점이다. 부동산은 네.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하는 분도 계시고 아닐 걸 또 오를 거라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눌러놨던 정책들이 약간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면 좀 더 오르는 쪽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도 안 꿔주고 세금도 무겁게 물리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다 하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유예기간 끝나고 나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까지 보고 나야 이 대책이 효과가 있다라든지 시장이 어떻다라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양도세 중과하겠다는 거 요 한시 면제가 6월까지 끝나거든요. 다주택자. 요거 끝나고 분양가 상한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민간 택지에. 그래서 본 게임이 시작되고 나야 시장 상황이 이렇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 청취자분들 또 부동산 궁금하신 분들이 그래서 사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물건이 별로 없어요. 걷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걷어들이는 거고 매수하려던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가는 건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군 수요에서 전세 수요가 몰려드는 겁니다. 저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네. 올해 초에 집을 장만할 계획을 했다가 올해 초.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금. 올해 초면은 지금이 1월 중순인데 얼마 안 됐네요. 계획 세운 지. 아니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죠. 그렇게 잡았다가 미뤘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초라고 해서 보름 만에 이 인생의 큰 계획을 또 바꾸신 줄 알고. 그렇진 않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타다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는 타다와 같은 혁신 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현실은 각종 규제에 막혀있고 또 타다 대표가 또 지금 성사를 치고 있으니까. 네. 글쎄요, 이 타다가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좀 합의를 하면서 논의를 해가야 하는 건 타다가 뭐 소위 시쳇말로 중불나는 혁신의 서비스냐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서비스에 그 앱이라는 서비스를 더해서 IT 기반으로 뭔가 없던 걸 만들어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타다의 매기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그 어떤 택시 기사님들의 친절도가 좀 올라간 것도 사실은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타다 논란 가운데 가장 아쉬웠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정부는 약간 한 발 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런 포지션은 좀 비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쪽하고 이쪽 간에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객관적 중재자가 나서주지 않으면 접점을 찾기 어려운 거 알면서 타다하고 택시 업계가 싸우기 좀 둔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빠져 있다는 거. 이 가운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뭐냐. 누적 이용량이 100만 명이라는 건 이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죠. 그러면 정부가 욕먹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기업은행장에 임명된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낙하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노조가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업은행은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 대출 목적의 특수은행이에요. 국책기관입니다. 말하자면 공공기관의 하나 때문에 윤종원 전 수석의 어떤 됨됨이 개인적인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터부시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기자로 오래 일하면서 기획재정부 출입하는 동안 이제 이분이 현직에서 정말 야전사령관으로 어떻게 일했는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분의 면면, 그리고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기업은행 노조가 주장하는 바를 다 이해하기는 전 좀 어렵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내부 인사가 아니다 이런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글쎄요. 내부 인사 대통령의 발언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안정을 추구할 때는 내부 인사, 개혁이 필요할 때 외부 인사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기업은행이 왜 설립되어 있고 존재하는지 그 본령을 고려하면 내부이냐 외부이냐 보다는 그 사람이 이직책에 맞는 역량을 갖췄느냐, 전 그걸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대통령도 공공기관 일종이기 때문에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는 이명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입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추모하는 곡으로 유명하죠.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이승준 감독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승준입니다. 자, 부제의 기억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본상 후보에 오를 줄 예상하셨습니까? 그런 예상은 글쎄요, 못했어요. 못하고 워낙 좋은 작품들 많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가 워낙 이제 미국 중심의 그런 영화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만든 작품을 노미네이션을 시켜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예. 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 유족분들하고는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얘기 후보에 오른 것 관련해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아까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서로 축하해주자. 일단 그 말은 저희가 이거 만들 때 그랬거든요. 유족분들이 감독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예. 이번에 노미네이션 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예. 저희가 원하는 데 돼서 서로 축하하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세월호 다큐멘터리가 몇 편 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만드신 부제의 기억은 다른 다큐멘터리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어떤 점이 좀 다르죠? 글쎄요. 부제의 기억은 어떤 숨겨져 있던 진실을 파헤치고 그런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예. 보시면은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영상들과 녹취 어떤 음성들이 나오고요. 예. 다만 저는 담담하게 차분하게 그냥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왜 그렇게 거대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근원을 좀 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것은 그 2시간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배 안에서 배 밖에서 오갔던 이야기들과 풍경들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예. 해외에서 상영된 적도 있다고 하던데 해외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관객분들이 미국에서 상영을 많이 했는데요. 관객분들이 이제 영화 끝나고 이렇게 불을 켜면은 이렇게 눈이 빨개져 있어요. 훌쩍거리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면 선장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웅성웅성거리는 것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공감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는 손을 꼭 잡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했습니까?
사실 단편입니다. 이게 단편이라서 예. 이제 개봉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예. 다만 온라인상으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영문 버전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공동 제작사가 미국 쪽에 있는데 예.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의 기억이 어떤 영화로 기억되었으면 하는지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고통이 심하게 남아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잠수사들과 유가족분들 여전히 그 고통이 있다면은 그 고통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고통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다 같이 공감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왜 해결해야 되는지 또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을 담담하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준 감독이었습니다.